도함수의 활용 1 개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접선의 방정식 그랬습니다. 자, y는 fx 함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y는 fx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요. 접선의 유형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곡선 위에 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자,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밖에 한 점, 외부에 한 점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유형이 이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씩 보면은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곡선 위에 점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요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겁니다. 접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요 점을요, 예를 들어서 a, fa 그래서 이렇게 점이 주어졌다고 할게요. 우리 이 직선, 접선도 직선이죠.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한 점과 기울기를 알던가 또는 뭐 두 점을 알던가 그러면 우리가 이 직선을 구할 수가 있죠. 여기서는 한 점이 주어진 겁니다. 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울기만 알아내면 돼요. 자, 근데 기울기가 우리가 이 미분계수가 곧 접선의 기울기죠. 그래서 이 값을 구해내면 됩니다. 접점이 주어지면은 얘를 알아내면 되니까요. 이 함수를 미분을 해서 이 a 값을 대입해서 f'A, 즉 기울기 값을 알아냅니다. 그러면은 한 점과 기울기를 알죠. 우리가 우리 직선의 식에서 y 빼기 y1은 기울기 m의 x 빼기 x1 이 식이 있죠. 이게 기울기와 한 점을 알 때의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여기다 대입을 하면 돼요. 한 점은 a, fa고요. 기울기는 이제 f'A가 됩니다. 그래서 y 빼기 여기 fa가 되겠죠. fa는 기울기가 f'A가 되고요. 가로 열고 x 빼기 a. 그래서 요것이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요. 기울기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 직선에서요. 이 기울기 m 값이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점을 알아내면 되겠죠. 자, 점을 어떻게 알아내면요. 이걸 이용을 해서 자, 이거 f'x 미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기울기가 m이 되는 이 x 값을 찾아내요. 이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방정식을 풀어서 이 x 값을 구해내면 그 x 값이 곧 이 a점, 여기서 말하면 뭐 a점이 되겠죠. x 좌표가 구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x 좌표 구하고 x 좌표 구한 거를 함수에 다시 대입을 하면은 y 좌표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럼 기울기는 주어졌고요. 문제에서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을 풀어서 x 값 알아내면 그게 곧 x 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x좌표 대입해서 y좌표 알아내고 대입을 하게 되면은 접선의 방정식을 또 구할 수 있겠죠. 이거 똑같은 거라고 봐도 됩니다. 여기가 이제 기울기가 m이라고 이제 주어진 거죠. 그리고 1번, 2번 이 유형은요. 그나마 좀 간단합니다. 간단하고요. 제일 좀 복잡한 게 곡선 밖의 한 점 또는 외부의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그래프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곡선 밖에 외부에 이렇게 한 점이 주어지는 거예요. A,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 접선 구하고자 하는 접선의 접점도 모르고 기울기도 모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접선을 먼저 그려보면은 이거는 해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도형이 어떤 도형이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어떤 함수냐에 따라서 접선이 뭐 여러 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그림이라면 두 개 정도 보이겠네요. 자, 그럴 때 이 접점을 미지수를 놓고 시작합니다. t, ft. 자, 이렇게 하나만 넣으면 돼요. 어차피 t가 접선이 여러 개 구해진다면 t 값도 여러 개 나올 겁니다. 그림상으로 접점을 t, ft라고 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미지수를 굳이 도입을 안 해도 그냥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지금처럼 곡선 밖의 한 점, 외부의 점이 주어진 경우는 이 접점을 미지수로 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됩니다. t, ft라고 하고요. 접점을. 그 다음에 점을 알았으니까 이제 기울기는 얘를 미분한 후에 x좌표를 대입하면 되겠죠. 기울기는 f'에 t를 대입하면은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t 값은 뭔지 몰라요. 점과 기울기를 t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접선의 식을 쓰면은 y 빼기 ft는 y좌표는 기울기가 f't 가로 열고 x 빼기 t 이렇게 돼요. 자, 요게 이제 나중에 답이 될 거예요. 답이 될 건데 아직 우리는 t 값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t 값을 구하기 위해서 자, 이 접선이 어디를 지난다? a, b를 지나죠. 자, 여기에
x에 a, y에 b를 대입을 해서 요 방정식을 풀어서요. 자, t 값을 구하는 거예요. t 값을 구하면은 t 값이 하나 나오면 접선이 하나고요. t 값이 두 개 나오면 접선이 두 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한 t 값을 다시 여기에 대입을 해줍니다. 대입을 해주면 요 식 자체가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근데 접선의 방정식은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에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접점, 곡선 위점,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는 미분해서 x좌표 집어넣어서 기울기만 알아내면 된다. 그럼 점과 기울기 알아냈으니까 접선의 식 바로 쓰면 되고요. 두 번째 유형, 기울기가 주어지는 경우. 기울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접점을 알아내면 되겠죠? 근데 접점은 f' x가 m이 되는 기울기 m이 주어졌으니까요. 이 x좌표를 구하면 바로 x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입해서 y좌표 구한 다음에 또 접선의 식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개는 미지수 도입을 안 해도 된다고 했죠? 세 번째, 곡선 바퀴점, 즉 외부의 점이 주어지는 경우. 자, 이게 제일 복잡하다고 했어요. 외부의 점이 주어지면은 접점을 미지수로 놓고 풀기 시작한다. 즉 t, ft로 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기울기는 f't가 되고요. 접선의 식을 써요. 일단은 아직 t는 모르죠? 나중에 여기 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이 과정에서 이게 나오면은 표시를 해놓고 진행을 하세요. 이 상태에서 이제 외부의 점, 이 직선이 a, b를 지나기 때문에 이 외부의 점을 대입을 해서 이 방정식을 다시 풀어서 t 값을 구하는 겁니다. t 값을 구하면 이 자체가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 y는 x세제곱 플러스 2 위점, 자, 위점이라고 했어요. 잘 봐야 됩니다. 위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할 때 세수의 합을 구하시오. 자, 접선의 방정식이 다 미지수로 주어졌죠? 뭐 이건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곡선 위점이 주어졌어요. 위의 점 a, 마이너스 6. 자, 이거 미지수긴 하지만 얘 위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만족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입을 해보면 x좌표에 a, y좌표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은 a의 세제곱 플러스 2. 풀면 a 값 구할 수 있겠죠? 넘어가면은 a 세제곱은 마이너스 8 되겠네요. a 세제곱은 마이너스 8. 자, 이거 원래는 3차 방정식입니다. 3차 방정식 정확히 풀면은 넘기면 플러스 8은 0이 되고요. 이거 인수분해해서 a 플러스 2에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 돼가지고요. a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여기서는 판별시켜보면 0보다 작죠? 허근 나옵니다. 허근 2개. 우리는 실근을 찾아야 돼요. 이런 점들은 다 실수입니다. 지금 실수평면에서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해지고요. 또는 많이 풀다 보면은 이렇게 3차 같은 거 있죠? x세제곱, 5제곱, 홀수 제곱 같은 경우는 실수는 무조건 1개 나와요. 1개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제 찍어도 되겠죠.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 되니까 마이너스 2 하나 나오고 나머지 2개는 뭐 허근이려니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2 구했어요. 자, 마이너스 2 구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접점을 알았으니까 접선을 구하려면 뭐만 알면 된다? 기울기만 알아내면 됩니다. 기울기는 미분한 후에 x좌표.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기울기가. 그래서 자, 이 함수를 미분하면은 3x 제곱이 되고요. 자,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합니다. 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기울기가 12가 되겠네요. 기울기 값이 12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럼 기울기와 한 점을 이용해서 식을 써보면요. y-에 y좌표가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6 되겠죠. 기울기 12에 x-에 또 x좌표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그래서 y는 12x 그럼 24가 되고요. 6이 넘어가서 빼주면 18. 자, 그러면 요 값이 m이고 이 값이 n이 되겠죠. 그리고 a 값은 마이너스 2. 세 값의 합을 구하시오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 더하기 12 더하기 18 해주면 28이 답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곡선 위 점 마이너스 1,4에서의 접선이 점 P가 아닌 점 A, B에서 곡선과 만난다.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예를 들어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P점 이렇게 주어졌다고 할게요. 여기서 이게 접선을 그립니다. 접선을 그리는데 이 접선이 이 P점이 아닌 점 여기에서 또 A, B에서 만난다 이거죠. 이 A, B 이 좌표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접선을 구해야 되겠죠? 접선을 구하고 그 다음에 접선과 다시 이 함수, 이 함수 있죠? 이 함수와의 교점을 구하면 되겠죠. 근데 이 교점은 연립방정식을 풀면 됩니다. 그래서 A, B를 알아내면 되겠죠. 자, 하나씩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게요. 자, 유형은 접점이 주어진 겁니다. 접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울기만 알아내면 되죠. 기울기는 미분한 후에 x좌표인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됩니다. 이거 미분해 보면요. 이거 fx라고 할게요, 제가. f'x 미분하면은 3x 제곱 플러스 2가 되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3 플러스 2니까 5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울기가 5. 자, 요점. 그럼 y. 요거 나중에 이렇게 써도 돼요. y는 기울기 5죠. 5에 x 마이너스 x좌표. 이렇게 되고 플러스 4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y 빼기 4는 이렇게 써도 되고요. 뭐 넘겨서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직선의 방식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뭐 중학교 때 배운 거 가장 기본인 거 있죠. 기울기가 5니까 y는 5x 한 다음에 여기 아직 뭔지 모르죠. 이렇게 뭐 b라고 해도 되고요. 모르는데 요 점 대입해서 이거 알아내도 됩니다. 마이너스 1일 때 4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5 더하기 9 해야 되겠죠. 이렇게 9 이렇게 알아내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맨 처음 배우는 방법이죠. 이걸로 해서 전개시켜보면 5x 마이너스 9 플러스 9 접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교점은요.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입니다. 요식과 요식을 연립방정식 풀면 돼요. 그러니까 y를 소거시켜서요. y 같다고 하면은 이 부분하고 이쪽이 같으면 되겠죠. 식을 써보면 x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이 5x 플러스 9와 같다. 그래서 3차 방정식 풀면 되겠습니다. 넘겨보면요.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 3차 방정식은요. 인수분해를 푸는데요. 인수분해 중에서도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주로 풉니다. 자,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푸는데 인수정리는 요 상수항에 약수들 집어넣어서 0 되는 거 찾는 거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조리제법 같은 거 이용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 힌트가 있어요. 아까 자, 이 접선은 여기에서도 만나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접합니다. 접한다는 거는 최소 근이 2개 이상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 1 x좌표 마이너스 1을 해를 2개는 갖는 겁니다. 그래서 조리제법을 할 때 바로 그냥 마이너스 1로 들어가면 돼요. 조리제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3차 항계수가 1이고 2차는 없죠. 0 1차 항이 마이너스 3 상수항이 마이너스 2인데 자, 마이너스 1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곱하면은 마이너스 1 더하면은 마이너스 1 곱하면은 1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2 해서 0 됐죠? 한 번 더 있어요. 이게 약간 최소 중근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한 번 더합니다. 1 곱하면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2 더하면 0 해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해가 마이너스 1과 2 마이너스 1은 아까 이건 거고요. 나머지 해가 2가 되는 겁니다. 요 a 좌표가 2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요거 해야 된다는 거 이용해서 하면은 쉽게 우리가 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대입해 보면요. 자, 2 아무데나 대입해도 되겠죠? 이쪽에 시겠네요. 2 대입하면은 10 더하기 9니까 19. 교점은 2, 19. A, B 더하면은 2개 더하면은 21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 자, 롤의 정리를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 2개 뭐 거의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롤의 정리를 설명을 드리면 두 점이 이렇게 있어요. 두 점 있는데 이 y 값이 똑같습니다. 여기 좌표가 a, b라고 할 때요. 이 값이 두 개가 똑같아요. fa이면서 fb가 되겠죠. 자, 똑같고요. 이 a부터 b에서 자,
이 함수가 f라는 함수를 그릴 건데요. f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고 자, 열린 구간 자, A부터 B에서 미분 가능하다. 즉 여기서 여기까지가 미분 가능합니다. 미분 가능하다는 거는 그래프가 부드럽게 이어져야 되겠죠.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는 이런 모양인 거예요. 부드럽게 이어진다면 자, A와 B 사이에서요. 요 A와 B 사이에서 미분 계수가 0인 것,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게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겁니다. 자, 지금 같은 그림은 여기서 보면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0 되죠. 여기서도 0. 그래서 0 되는 게 2개 나왔죠? 2개 나왔고 뭐 하나 나올 수도 있고요.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거죠.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드럽게 이어지는데 기울기가 0이 안 나올 수는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 그래프가 자 이렇게 그려져요. 자 이것도 자,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0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하나 나오겠죠. 자, 이것을 이제 롤의 정리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미분 가능하지 않으면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뾰족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미분 불능이죠. 자, 이런 함수 같은 경우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리고요, 이 평균값 정리는, 자, 이거 똑같은데, 이거 A, B 값이, 이거 FA, FB가 다른 경우예요. 똑같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FB가 여기, A가 여기 있고, B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자, 이건 FA고요. 이 값이 FB일 때. 자, 이럴 때. 마찬가지로 A, B 사이에서 이 미분 가능하면요. 이것도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겠죠? 자, 이때는 이제 A, B 사이의 평균 변화율,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입니다. 요 기울기와 같아지는, 자,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요 점이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지금 같은 경우는 두 개 존재하겠죠. 여기와 여기. 아까 이 롤의 정리는 두 FA와 FB가 같았기 때문에 기울기가 0이 되는 거였고요. 0이 되는 게 존재한다는 거고요. 이 평균값 정리는 여기 좀 값이 다르죠. 다르면은 A점과 B점 사이의 요 기울기, 즉 이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이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그런 미분 계수값이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식을 보면은 이게 평균 변화율 값이고요. 이 값과 접선에서의 이 기울기죠. 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같아지는 이 C가 열린 구간 AB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두 개가 뭐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기울기가 0인 거고, 이 평균 변화율이 0이 되면은 그때가 롤의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에 대하여 2분의 f2 빼기 f0은 f'c, c는 0과 2를 사이를 만족시키는 실수 c의 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요. 여기 빼기만 뒤에다 0을 이렇게 써보면, 자, 2 빼기 0, f2 빼기 f0. 그러니까 요거는, 자, x좌표가 0부터 2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되겠죠. 이 평균 변화율과 어떤 c, 0과 2 사이, 요거 0과 2 사이에서의 미분 계수가 같아지는, 이 c가 0과 2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죠.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 만족하는 이 C를 한번 찾아보라는 문제입니다. 이 평균 변화를 구해보면요. 분모는 2가 되고요. 자, F2 값은요. 2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4 플러스 6 해서 2가 되겠네요. 빼기 자, F0, 0 대입하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2분의 2니까 1이 되겠네요. 평균 변화율이 1이고요. 그래서 미분했을 때 1되는 이 C값을 찾아보겠습니다. 미분을 해보면요.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근데 이 값이 얼마? 1이 되는. 1이 되는 이 X값. 여기서는 뭐 C라고 하면 C를 대입할까요? 마이너스 2C 플러스 3인데 이 값이 1이 되는 거. 그럼 마이너스 2C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C값은 1. C값이 1. 3번이 답입니다. 1은 0과 2 사이에 있죠? 그래서 0과 2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여기에 평균값 정리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1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함수의 증가와 감소.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그 구간의 모든 x에 대하여 자, f'x가 0보다 크면 함수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자, 기울기가 0보다 큰 거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기울기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오른쪽으로 갈 때 위로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리고 2번
기울기가 0보다 작으면 함수 fx는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좀 생각해 보면은.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는이 여기가 는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걸 좀 주의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크거나 같으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이렇게 말하면 틀립니다. 자, 왜 틀리냐면요. 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0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함수 자체가 이렇게 상수함수처럼 0일 수가 있어요. 0이 되면은 이 구간에서 증가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 는이 붙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주의를 이렇게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예를 들어 증가하면 f'x는 0보다 크다. 자, 이건 맞냐 이거죠. 자, 이것도 틀려요. 자, 왜 그러냐면은 증가하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 y는 x 세제곱 이 함수를 보면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여기서는 접선의 길이가 0이 돼요. 0이 되지만 이 상태에서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가하면 f'x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말하면 틀리고요. 이게 맞으려면 이때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줘야죠. 그래야지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는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실전에서는 우리가 이제 함수를 f를 다루는 함수가 이렇게 상수함수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일반적인 다항함수, 뭐 1차, 2차, 3차, 1차도 기울기가 0이 아니면, 0이면 상수인데 0이 아니면 다 증가나 감소가 되겠죠? 우리가 다루는 일반적인 다항함수, 이게 상수 구간이 없는 이런 함수, 보통 뭐 2차, 3차 이런 것들은 다 곡선이죠? 곡선에서는 이렇게 돼요. 곡선인 경우는 어차피 이런 상수함수 구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한다 해도 맞고요. 증가하면 이 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도 맞습니다. 이거는 양쪽이 다 돼요. 이렇게. 이거는 아까처럼 상수함수 구간이 없는 거 일반적으로 뭐 2차, 3차, 고차, 다항식, 다항함수 이런 것들에서는 다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배운 게 거의 대부분 다 곡선이거든요. 상수함수가 아니라면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라고 볼 수도 있고 증가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다 양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가 3차 함수입니다. 열린 구간 -a부터 a에서 감소할 때 양수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 함수를요,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데 제가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프 그냥 쉽게 그리는 방법하고 증간표를 작성해서 하는 거 둘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이게 3차 함수, 이 그래프의 좀 특징을 알면요, 3차 함수고 최고차 한계수가 지금 양수죠. 3차 함수 모양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건 뭐냐면 기울기 순간적으로 0 되는 게 두 개 존재하는 거, 요거는 하나 존재하는 거,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는 거. 크게 모양이 세 가지예요. 자, 이 모양을 알고 있으면은 기울기 0 되는 것만 찾아서 그래프 개형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미분해보면 요거 3이 내려가니까 x제곱 그 다음에 -9 뒤에는 0. 자, 요 값이 0이 되는 걸 찾아요. 그러니까 요거 x제곱이 9니까 x는 뿔마 3이 되겠죠. -3과 3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두 개 나온다는 거는 요 모양이죠.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이런 모양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요 점의 x좌표가 -3 그 다음에 요 점의 x좌표는 3. 그래프 개형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a부터 a가 감소하는 구간이 지금 여기 증가, 감소, 증가죠. 감소하는 구간이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즉 -3부터 3까지. 그러니까 양수 a 최대값은 여기 3까지 될 수 있겠죠. a 값은 3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증간표를 작성을 해보면요. 표를 만드는 건데요. 이제 x, 그 다음에 f'x, 그 다음에 fx. 자, fx 여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자, 표를 만들어요. 만약에 나중에 좀 복잡해지면 막 두 번 미분하는 것까지 배우는 학생은요. 나중에 그러면 요거는 x 한 번 미분한 거, 만약에 두 번 미분한 거, 마지막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맨 위에는 x를 쓰고요. 맨 마지막에는 fx. 요걸 우리가 그래프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번 미분한 거 필요하면 요거만 쓰고, 두 번 미분한 것까지 필요하면 여기까지 쓰면 됩니다. 지금은 보통은 이제 한 번 미분한 것만 이용하면 돼요. 요거 보면요.
x값이 지금 마이너스 3과 3일 때 0이 됐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칸을 나눠서 마이너스 3, 한 칸 띄우고 3 이런 식으로 씁니다. f 프라임 값이 마이너스 3에서 0, 3에서 이렇게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앞 뒤에 부호를 볼게요. 이거 약간 미분한 게 이건데, 자, 이 함수 보는 겁니다. 요 그래프를 보면은 이 이차 함수가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3, 3이고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이 플러스죠, 값이. 그리고 사이에서는 음수, 또 3보다 클 때는 양수. 부호가 여기가 플러스,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기 때문에 여기 증가하는 거 할 수 있죠. 마이너스니까 감소. 여기는 다시 증가. 그래프 모양이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이쪽이 3인 거 이렇게 그래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나중에 여기가 극대값이라고 해요. 극대, 그다음에 이런 점은 이제 극소라고 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개형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중인데요. 요걸로 푸는 게 쉽습니다. 이거 표 다 그리기 좀 귀찮거든요. 그래서 실전에서는 우리 보통 나오는 게 3차, 4차가 주로 나오기 때문에 3차, 4차 그래프 개형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바로 쉽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다음 중 부등식 fx 곱하기 f'x가 곱이 0보다 작은 것을 만족시키는 실수 x값의 범위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지금 fx는 그래프가 나왔고요. f'x 이걸 구해야 돼요. 여기서 아래쪽에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를 보면요. 자, 여기서 일단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 있죠. b, d. 그 b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가 0이 되는 거예요. d도 0이 됩니다. 0이 되고, 자, b보다 작을 때는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죠. 이게 플러스 값, 이쪽 플러스 값이 될 거고요. b부터 d 사이에는 감소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음수입니다. 이 아래쪽 음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d보다 클 때는 다시 양수.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요. 이게 f'x의 그래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f 그래프를 보고요. f'x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제 곱한 걸 보여야 되니까 일단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이거를 같이 올려서 그러면 b하고 d에서 0이 되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f'x 그래프예요. 자, 그럼 범위가 볼게요. 곱한 게 0보다 작다. 즉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A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여기서 보면 하나 플러스고요. 이건 플러스고 이건 마이너스 되겠죠. 그러니까 A보다 작은 구간은 돼요. 근데 보기에서 A보다 작은 건 없네요. 그러면 자, 이 교점이 좀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 좀 애매해요. A와 이 교점 같은 게 주어지면은 일단 A부터 여기까지는 둘 다 양수. 어차피 이거 다 양수네요. 여기도 다 양수네요. 그러니까 A부터 B 사이 볼게요. A부터 B 사이 보면은 F도 양수고 F'X도 양수니까 둘 다 양수가 되겠죠. B부터 요 C까지 보겠습니다. 자, F는 양수고요. F'은 음수죠.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B부터 C까지는 요 구간은 되고요. C부터 D까지는 F도 음수고 F'도 음수죠. 둘 다 음수고요. 그 다음에 D부터 E는요. F는 여기 음수고 F'은 양수니까 부호가 반대죠. D부터 E까지. 그 다음에 E보다 클 때는 둘 다 양수. 그래서 부호가 반대인 거는 B부터 C 또는 D부터 E. 보기 중에서요. 뭐 B부터 C는 없고요. D부터 E가 있네요. 4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함수의 극대와 극소.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함수의 극대와 극소 있어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그리면 그리죠. 그러면 요 점은 자기 g에 비해서 함수값이 크죠. 보통 크거나 같아도 돼요. 크거나 같으면은 요 점을 극대라고 합니다. 극대. 그리고 요 점을 보면 자기 g보다 함수값이 작거나 같죠. 작거나 같으면 요 점을 극소값이라고 합니다. 극소값. 이 점의 y좌표가 극소값이에요. 여기 읽어보면은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이게 fa 값이요. 이 fx보다 크거나 같으면 함수 fx는 x는 a에서 극대라고 하고
만약에 여기가 자, A라고 하면 A에서 자, 극대라고 하고 요 FA 값을 극대값이라고 합니다. 극대값. 마찬가지로요. 반대로 부호건데 FA가 작거나 같고요. 함수 fx는 x는 a에서 극소라고 하고 fa를 극소값이라고 한다. 만약에 자 이런 지점, 자 이런 지점이면요. 여기가 만약에 a라고 하면 이때가 함수값을 극소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x는 a에서 극소값 fa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극대극소의 정의는요. 자 미분, 가능, 불능 상관이 없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미분 가능해도 되지만 미분 만약에 불능이라고 치더라도 이렇게 뾰족하더라도 여기는 극대, 여기는 극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극대, 극소의 판정 볼게요. 판정하는 방법이 일단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고요. 미분이 불가능한 것도 있겠죠. 만약에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은 그래프를 직접 그려봐서 극대, 극소인지 알아내면 되고요. 만약에 미분이 가능한 함수,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함수는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를 다룰 겁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여기서 보면 극대가 되기 위해서는 자, 여기 전에서 기울기가 자, 플러스였다가요. 여기서 0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음수가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가 됩니다. 그래서 f'x의 부호가 자,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x는 a에서 극대, 자,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극대가 되고요. 자, 극소인 지점 특징은 보면은 기울기가 여기서 음에서 0이 됐다가 여기 양이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함수 fx는 x는 a에서 극소, 그리고 극소값 fa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요, 이제 이 f'x 이 그래프를 보고 이 그래프에서 극대인지 극소인지 아는 게 바로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런 모양 있죠? 이런 모양을 그리면은 자,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돼요. 이 지점 보겠습니다. 이 지점 f'x 값이 양에서 0이 됐다가 음이 됐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응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양, 양에서 0이 되다 음이죠. 그러니까 f'x 그래프를 봤을 때 자, 이게 0이 되고요. 이렇게 감소하면서 끊고 지나가면 이 지점에서 극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 보면요. f'x가 음에서 음수에서 0이 됐다가 양수가 됐죠. F 그래프는 요 상태예요. 음에서 0 양수. 그래서 요 지점에서 극소가 됩니다. 그래서 f'x를 그래프를 그린 상태에서 자, 이런 식으로 끊으면은 아, 여기 극대 이렇게 끊으면 극소. 예를 들어 f'x를 그래프를 그렸는데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아, 여기가 극대 요즘도 극대가 되겠죠? 극대가 되는 지점이고 여기는 극소, 여기도 극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f'x를 그래프 보고도 이 지점 보고서 바로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f' 그래프 이렇게 접했어요. 자, 접하면 이게 f' 그래프가요. 접하면 이게 양수했다가 0 됐다가 양수 되는 거죠. 요거는 극값이 아닙니다. 요거는 f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증가하다가 플러스했다가 순간적으로 0 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0이 되긴 하지만은 증가했다가 순간적으로 0 됐다가 다시 기울기가 양수기 때문에 여기는 극대값이 아닙니다. 관련된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x의 극대값을 구하시오. 3차 함수죠.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일반적으로 이런 모양이라고 했죠. 얘를 미분해서 기울기 0 되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24. 자, 0 되는 거 찾아보면요. 3으로 나눠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0. 자, 인수분해해보면요. 2, 4, 8 이렇게 됩니다. 2와 4 최고차항 양수니까 이런 모양이니까 여기가 2가 되고 이쪽이 4가 되겠죠. 그리고 증간표를 그려서 할 수도 있지만은 3차, 4차 정도는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래프 개형을 알고 있으면 쉽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극대값은 2일 때 같겠네요. 2일 때 극대값. 그래서 2를 대입을 해보면 2의 세제곱 8, 그 다음에 36, 48 더하기 5. 그러면은 25가 답이 됩니다. 답이 되고요.
이거 한번 미분한 그래프 한번 볼게요. 이차함수죠. 어차피 3으로 나눴는데 어차피 부호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3으로 나눈 거, 양수로 나눈 건 상관없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그래프 모양이 해가 자 2와 4 이렇게 돼요. F 프라임이. 그럼 제가 자 이렇게 끊으면 뭐다? 여기가 극대. 이쪽으로 끊고 가면은 극소. 이 모양을 제가 외우라고 그랬죠. 이렇게 했을 때 F 프라임이 이렇게 끊으면 여기가 극대. 이렇게 끊으면 극소. 이 문제에서는 극대값 찾는 거니까 요 2일 때 이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2차 함수 y는 fx의 도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3차 함수 y는 gx의 도함수 y는 g'x의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가 다 이제 미분한 함수 f'과 g'을 나타낸 것입니다. f0과 g0은 0일 때 함수 hx는 fx 빼기 gx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금 이제 hx를 빼서 정의 내렸죠? 그 문제가 여기서 보면은 함수 h는 뭐 증가한다. h는 뭐다. h를 묻고 있어요. 그럼 h를 알아내야 되는데 여기서 이거를 미분해 보겠습니다. h'x는 이것도 미분하면 f'x 빼기 g'x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h'x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게 f'x의 그래프와 g'x의 그래프죠. 그래서 이 그림에 제가 h'x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교점 만나는 지점은요. f에서 g를 빼면은 f'에서 g' 빼면 어차피 이것도 같으니까 0이 되겠죠. a에서 0이 되고 b에서도 0이 될 거고요. 얘의 그래프는. 그 다음에 a보다 작을 때 볼게요. 작을 때 보면은 자, f 값이 요거고 g 값이 얘예요. 근데 f에서 g를 뺍니다. 둘 다 음수긴 한데 얘가 절대값이 더 크죠.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 얘에서 얘를 빼면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 x좌표에서는 양수 이쪽 위로 이렇게 지킵니다. 또는 자 f하고 g가 있는데 f 값이 더 크죠. f 값 앞에 게 더 크면 양수 되겠죠. 그래서 양수 이렇게 해도 되고요. a와 b 사이에서 보면요. 자, 요게 f'이고 g'인데 g' 값이 더 크죠. g'이 더 크면 뒤에 게 더 크니까 음수가 되겠죠. a와 b 사이에서는 이렇게 음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b보다 클 때는 두 개 중에 f'이 더 커요. f'이 더 크면 앞에 게 더 크니까 빼주면 양수 되겠죠. 여기는 양수.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지금 이 그림이 h'x 그래프입니다. 자, 이제 보기를 보면요. 자, a, b 사이에서 함수 hx는 증가한다 했어요. a, b 사이에서 h'x가 음수죠. 기울기가 음수기 때문에 감소합니다.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니은 함수 hx는 x는 b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자, b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미분한 함수가 이렇게 끊으면 극대, 이렇게 끊으면 극소. 이렇게 끊고 갔죠. 즉 h가 지금 마이너스 0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0 됐다가 플러스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극소. 그래서 b에서 극소값 갖는다. 맞습니다. 디귿 ha 곱하기 hb는 0보다 크다 했어요. 이거는 이제 h의 부호를 보는 거죠. 지금 그래프는 h'x인데 자 여기서 요 그래프를 보고서 h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여기가 극소였고요. 자 이렇게 그러면 극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a, b가 있을 때 그래프 모양이 a에서는 극대 이렇게 올라가고요. b에서는 극소. 그래서 h의 그래프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이런 모양이 되는데 조건이 자 요것도 있어요. 즉 h의 0 값이요. h의 0 집어넣으면 f0 빼기 g0. 그러니까 이게 f0 빼기 g0인데 이 값이 둘 다 0이죠. 그러니까 h0도 0. h0이 0이라는 거는 원점을 지나는 거죠. 이 h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니까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고요. 요 점을 지나고 이런 모양이 돼요. a에서 극대, b에서 극소. 그러니까 a에서 극대가 되려면 이렇게 a에서 올라와야 되겠죠. 이렇게 a에서 극대. 이렇게 올라가고 0 지나가고 b에서 극소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요게 hx의 그래프입니다. 그러면은 a에서의 부호는요. a를 대입하면은 양수가 돼야 되겠죠. 양수. b를 대입하면은 b에서는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곱하면 음수 돼야 되겠죠. 양수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 니은만 옳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